이번 시간에는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과제 내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과제를 내시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였거든요.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먼저 우리 과제 내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과제를 내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순간 무언가 바뀐 것이 보이시나요? 자, 예전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셀렉트 박스 추가된 것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총 100개의 컨텐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은 한 번에 최대 100개까지의 과제를 선택해서 배정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가 100개까지 컨텐츠를 선택해서 한 번에 과제를 내실 수 있으니 과제 배정이 정말 쉬워졌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우리 피부 컨텐츠 선택 모달에 있잖아요. 아무거나 제가 이렇게 5개 정도 컨텐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니 여기 100개 중에 지금 5개 선택하셨어요 라고 표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선택했던 게 다 날아가고요. 요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어서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총 5개 선택했다라고 보여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컨텐츠 선택했다면 선택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 선택 영역에서 내가 방금 선택했던 컨텐츠 5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자, 먼저는 추가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방금은 이제 우리가 피부 컨텐츠를 선택했었잖아요. 이번엔 내가 이북의 컨텐츠를 추가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 요 위에 있는 컨텐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북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5개 정도 컨텐츠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소리 영어까지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헬로우 송 5번째까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것은요. 다른 컨텐츠 카테고리들은 한 번에 최대 100개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소리 영어 컨텐츠만큼은 여기다 제가 적어놨죠. 한 번에 20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즉, 한 번에 20개의 무비 컨텐츠를 선택하고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최대 100개의 무비만으로도 과제를 내시는 게 가능은 하되 한 번에 20개의 무비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10개 컨텐츠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총 90개의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5개 골랐습니다. 자, 선택 완료 누르면 총 100개 중에 15개 컨텐츠를 제가 선택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컨텐츠는 이렇게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선택했던 모든 컨텐츠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0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요 초기화 버튼 그리고 여기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방금까지 선택한 총 15개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내용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컨텐츠 관련해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학습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계 북레벨 4와 5 같은 경우는 전반부 후반부로 컨텐츠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전반을 원하는지 아니면 후반부 컨텐츠를 우리 아이가 학습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하기를 원하는지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저는 여기서 전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반부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가져오셨을 때는 전반 후반이 다 선택되어 있지만 내가 전반만 후반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all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 범위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냥 그 컨텐츠의 전체 범위가 과제로 배정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범위 관련해서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소리 영어가 되겠죠. 소리 영어 같은 경우 문단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 영어 컨텐츠를 선택하시면요. 모든 문단이 1차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문단이 따로 있다. 요 톱니바퀴 클릭하시면요.
학습 문단 and 문장 선택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문단 선택할 수 있고 문장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문단만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문단만 불이 들어와 있다, 불이 켜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요, 요 오른쪽을 보시면 학습 설정이라는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각각의 컨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학습 프리셋으로 설정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요 프리셋 이름을 클릭하시면요, 요런 화면이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학습 설정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풀로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풀로 제가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요 친구는, 그러니까 요 컨텐츠는 학습 설정이 원래 불러와진 값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초기화 버튼 누르면 아까까지 저장이 되어 있던 그 값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요걸 누르시면 그 다음 컨텐츠, 오케이, 얘는 뭐 스피크로 해볼게요. 그 다음 컨텐츠는 무비로 해보고요. 그 다음 컨텐츠는 센텐스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학습 프리셋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커스텀을 눌러서 원하는 커스텀 설정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패러그래프 또 역시나 총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이 되었는지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총 15개의 컨텐츠 중에서 15번째의 것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가면요, 다시 1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원서는 복화로 아이들이 학습했으면 좋겠고 얘는 뭐 풀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총 7개 컨텐츠 관련해서 학습 프리셋을 수정했습니다 라는 거고, 이렇게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총 7개의 수정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습 설정을 완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학습 설정 완료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필요한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속 이 화면에 남아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 옵션들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각각 컨텐츠의 왼쪽을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셀렉트 박스가 주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재밌는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을 표현해주는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지금 제가 하나 클릭했더니 1개 선택됨이라고 표시되고 있죠. 하나 더 클릭하면 2개 선택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요 X 버튼 누르시면 다 사라지는 거, 선택이 해제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컨텐츠를 선택했을 때 옆에 보이는 이 버튼들이 뭐냐, 끝에서부터 설명드리면요, 자, 요 버튼은 삭제하기 버튼입니다. 내가 컨텐츠를 지우고 싶은 경우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 삭제 버튼 누르시면 그 컨텐츠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복사하기 버튼입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요 점프란 책을 아이들이 3번 연속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컨텐츠 추가, 이북 선택해서 책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또 컨텐츠 추가, 이북 선택해서 아까 선택했던 책 또 선택하고, 요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 복사하기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요, 자, 이 책이 계속해서 복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점프라는 책이 지금 4번으로 연속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요런 팁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read 해. 그러니까 책 읽고 낭독해, 뭐 이런 거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복화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퀴즈 풀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컨텐츠를 하더라도 다른 학습 메뉴들을, 온라인 액티비티들을 배정하면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커스터마이즈드 된,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갈 수 있게 세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니까 요거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면 요렇게 삭제가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자, 요런 이제 컨텐츠들을 하나 선택했을 때 요 가장 왼쪽에 바꾸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참고로 이 바꾸기 버튼은요, 여러 개를 선택하는 순간 비활성화가 됩니다. 하나 선택했을 때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바꾸기는 뭐냐, 요 점프를 다른 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말하자면 오케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아무거나 추가 선택한 다음에요. 근데 이렇게 컨텐츠를 추가 선택하면 목록의 제일 밑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뭐 6번 컨텐츠나 7번 컨텐츠로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싶어? 그럼 물론 여기에 순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 변경 누르셔서 이 친구를 드래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줄 수 있죠. 자, 요렇게 옮긴 다음에 그리고서는 아까 요 점프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드린 거다? 바꾸기 버튼. 요렇게 내가 바꾸기 원하는 컨텐츠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요.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어떤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점프 선택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선택 완료해 주시면 어때요? 이 위치에 있었던 컨텐츠를 방금 선택하신 컨텐츠로 바꿔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 100개까지의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넣고 빼고 바꾸고 학습 범위도 수정하고 학습 설정도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이 모든 순서, 요 순서 변경 버튼 클릭하심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요 우측에 보면 제일 위로 가는 화살표, 제일 밑으로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요 제일 위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요게 1번 컨텐츠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버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밑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요. 이게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이동하는 것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컨텐츠를 선택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 선택이 끝났다면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마감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감일 선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순서대로 그리고 반복해서라는 총 2개의 옵션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먼저는 순서대로 옵션으로 마감일을 쉽게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제 시작일을 달력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2월 1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감일 설정이라는 이름의 모달이 보이실 텐데요. 먼저는 방금 제가 클릭했던 그 날짜가 과제 시작일 여기에 적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밑에 하루에 몇 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컨텐츠를 아이들이 하루에 몇 개씩 했으면 좋겠는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입력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루에 3개씩 아이들이 과제를 하도록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하루에 최대 10개까지 과제를 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아이들이 어떤 요일에 과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월, 수, 금 과제를 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값이 다 입력되었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값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마감일이 일괄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들이 과제를 하게 되며 하루에 몇 개씩 과제를 진행해야 되는지도 여기 정리가 되어서 정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루에 3개씩 과제를 하렴이라고 선택을 했고 그게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는 있지만 아까 제가 선택한 컨텐츠의 수는 총 10개였죠. 그러니 1일, 3일, 5일에는 과제가 3개씩 배정이 될 거고요. 8일에는 1개만 과제가 배정이 되겠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마감일을 일괄 설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날짜를 한 번 더 바꾸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요 10번째 과제는 8일이 아니라 6일에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요거 클릭해서 자, 제가 없앴죠? 없앴더니 지금 이 부분에 과제 소요일이 원래 4일이 필요한데 3일밖에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 보니 요거 문제구나라고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루를 더 선택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과제 소요일이 4일이 됐고 우리가 나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0개 컨텐츠를 하루에 3개씩 시키려니 4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없이 이대로 내가 과제를 낼 수 있구나. 확인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이 초기화 버튼 누르면 처음부터 마감일 선택하시는 거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이 마감일 설정 버튼을 누르면 아까 봤던 이 모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원하시는 대로 내용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루에 4개씩 해서 내가 월수금에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고 싶어요. 같은 설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확인 누르면 자, 이번에는 1일, 3일, 5일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1일에는 과제 4개, 3일에도 과제 4개, 그 대신에 5일에는 과제가 2개만 나가겠구나. 왜? 내가 선택한 콘텐츠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라는 것도 간단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일 선택을 해주셨다면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원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생 선택 방법은 간단해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해 주시던 대로 자, 모든 것들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10명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죠? 맞아요. 먼저 컨텐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감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생 선택까지 마무리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대로 과제 내기 버튼 클릭하셔서 과제 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 개의 과제를 여러 명에게 내다 보면 각각의 아이들이 이미 한 번쯤은 한 과제들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죠. 즉, 지금 내가 여기 선택한 10명의 아이들이 내가 위에서 선택한 컨텐츠를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완료한 과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완료한 과제 확인이라는 모델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리냐? 내가 선택한 원생들이 내가 선택한 컨텐츠 중에 무엇을 한 적이 있으며 개별적인 컨텐츠를 몇 명이 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번, 3번, 4번, 6번, 7번 컨텐츠를 이 아이들이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의 컨텐츠를 클릭하시면요. 실제로 이 컨텐츠를 완료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이 모델도 확인으로 닫고 요 모델도 확인 버튼으로 닫아서 아까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자,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컨텐츠 선택의 영역에 보시면 요 위쪽에 그래서 내가 선택한 컨텐츠 중에 이 아이들이 완료한 적이 있는 컨텐츠가 몇 개인지 지금 5개라고 보여드리고 있죠. 적혀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완료한 적이 있는 컨텐츠의 우측에 그래서 이걸 몇 명이나 완료한 적이 있으며 다시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봤던 화면이기는 합니다. 해당 컨텐츠를 그래서 누가 완료한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 표시가 있는 경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한 적이 없더라고 라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서 원생 선택 화면에 가시면요. 내가 선택한 컨텐츠 중에서 완료한 컨텐츠가 있는 원생이 그래서 몇 명인지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요 하나 위에 제가 선택해 놓은 10개 컨텐츠 중에 3개를 완료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래서 이 친구가 완료한 컨텐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어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원생들이 내가 선택한 컨텐츠 중에서 무엇을 한 적이 있는지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컨텐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생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료한 과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컨텐츠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2개 컨텐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과제 완료 영역에 N/A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은 완료한 과제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컨텐츠를 내가 선택한 원생들이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완료한 과제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프로세스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까먹으실까봐 바로 여기에 제가 경고 문구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완료한 과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죠. 자, 이렇듯 한번 완료한 과제 확인을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컨텐츠를 추가하셨거나 아니면은 원생이 추가가 돼서 내가 선택한 모든 컨텐츠와 내가 선택한 모든 원생에 대해서 완료한 과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여기 이렇게 경고 문구가 보여지니 요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 이렇게 완료한 과제를 확인했는데 완료한 과제가 실제로 있는 경우 여러분들에게는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요. 사실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 중복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들 우리 아이가 완료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시키지 뭐 라고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한 컨텐츠를 여기서 이렇게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원생을 내가 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과제를 여러 명에게 내다 보면 이 친구가 이 100개 컨텐츠 중에서 2개 했다고 여기서 빼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옵션 완료한 과제 제외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과제 내기로 넘어가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각의 원생별로 이 친구가 한 적이 있는 과제는 제외하고 배정이 돼요. 즉 위에 제가 컨텐츠 아까 추가했던 2개를 포함해서 총 12개를 선택해 놨잖아요. 현재 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12개 컨텐츠 중에서 완료한 적이 있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철수에게는 총 12개의 컨텐츠가 내가 선택한 마감일에 맞춰서 과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송파 씨는 12개 컨텐츠 중에 총 2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완료한 과제 제외 이 옵션을 선택한 채로 과제를 내시면 송파 씨에게는 이 친구가 완료한 적이 있는 컨텐츠 2개를 제외하고 총 10개의 과제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철수는 있는 그대로 다 그래서 12개 컨텐츠를 과제로 받고 송파 씨는 2개를 제외해서 총 10개의 컨텐츠를 과제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디서 다시 한번 쉽게 확인하실 수 있냐? 과제 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과제 내용 확인이라는 페이지에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과제로 내시는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제 세트로서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과제 세트에 이름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레디 매뉴얼 과제 여러 개 내기 이렇게 제목을 바꿔볼게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정보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 컨텐츠 수 12개 아까 우리가 12개 선택했었죠? 그리고 배정 인원도 총 10명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대로 완료한 과제를 제외하지 않았다면 12 곱하기 10으로 총 과제가 120개가 나갔어야 될 건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떤 옵션을 선택했습니까? 완료한 과제는 제외조 옵션을 선택했죠. 그래서 총 19개가 제외되어 101개의 과제가 나간다라고 숫자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밑을 보시면 어떤 날짜 요일에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컨텐츠는 3명의 아이를 제외하고 과제 배정됩니다. 이것도 3명의 아이를 제외한다는 거죠. 이거는 6명의 아이를 제외해요와 같이 어떤 컨텐츠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제외되어 과제가 배정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내려고 하는 대로 언제 무엇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특정한 컨텐츠만을 다른 날짜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10번 컨텐츠 원맨이 스피치는 이거 금요일날 시키지 말고 토요일날 시키고 싶어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있는 이 달력 버튼 클릭하셔서 날짜를 바꿔주시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과제 내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제 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과제를 이제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일부러 과제 내기 실패 화면에 도착하도록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제 내기 실패 페이지는 그럼 언제 보이게 될 거냐? 밑에 적혀 있죠? 특정 마감일에 이미 배정된 과제가 10개 이상인 경우 해당 마감일에는 더 이상 과제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풀어서 말하자면 특정 날짜에 이미 10개 이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면 과제를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냐? 철수는 12월 5일에 벌써 10개 이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송파 씨는 1일, 3일, 5일 모두 다 10개 이상의 과제를 이미 갖고 있어서 그래서 과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옵션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송파 씨를 제외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여러분들 무엇이 가능하시냐? 여기 있는 요 과제 현황 영역에 있는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클릭해 보시면요. 해당 원생의 원생별 보기 과제 현황 화면이 새로운 창에 열리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송파 씨는 1일, 3일, 5일날
10개 이상의 과제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 1일에는 11개, 3일에도 11개, 5일에도 12개. 맞죠? 10개 이상의 컨텐츠를 1일, 3일, 5일 이미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내려가서 컨텐츠들을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삭제했습니다. 여전히 10개네요. 10개면 과제가 안 나가요. 9개까지는 줄여야 되거든요. 자, 9개로 만들어 봤고요. 수요일도 그러면은 제가 2개 아무거나 그냥 과제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하루에 과제를 10개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 대신에 어쨌거나 이러한 기술적인 제한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되,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12개 과제가 있었으니까 조금 많이 삭제해야 되겠네요. 하나 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과제를 삭제를 했더니 이제 1일날 9개, 3일날 9개, 5일날 9개 전반적인 컨텐츠의 수가 10개 미만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아까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확인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과제 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똑같은 과제 내기 실패 페이지가 보이지만 송파시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송파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해서 해당 원생의 과제 현황으로 가서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적절히 지워서 다시 돌아와서 과제를 내시는 거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 친구들의 각각의 초과 과제 배정일에 가서 컨텐츠들을 좀 지우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아이들마다 제가 선택한 마감일에 10개 미만의 과제만 존재하도록 모든 상황을 제가 정리했고요. 이제 여기서 과제 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과제가 잘 나갔고요. 여기서 2가지 옵션이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죠? 세로 내기와 이어내기가 있는데 세로 내기를 누르시면 이제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화면으로 돌아와요. 자, 여기서 이전으로를 클릭해서 참고로 이때 수정사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는 모달이 뜰 수도 있는데요. 이건 왜 뜨는 거냐? 아까 우리가 요 원미닛 스피치를 원래 12월 5일 날에 있던 걸 12월 6일로 이동했죠. 요러한 날짜 이동값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마다 요것은 이제 원래대로 세팅으로 돌아간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컨텐츠 그대로, 마감일도 그대로, 그리고 원생 선택도 그대로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컨텐츠를 추가 삭제 아니면 원생을 추가 삭제 등 하셔서 다시 한번 또 과제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감일 선택에 반복해서라는 옵션이 되겠는데, 반복해서 옵션을 선택하면요, 순서대로와는 다르게 내가 선택한 컨텐츠를 여러 날짜에 걸쳐서 반복해서 과제를 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직관적이죠? 순서대로는 내가 선택한 컨텐츠를 순서대로 배정하는 거고요. 반복해서는 내가 선택한 컨텐츠를 반복해서 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반복해서라는 옵션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컨텐츠의 수가 5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12개를 선택해 놨으니까 이 반복해서라는 옵션 자체가 지금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 자, 요 버튼 클릭해서 컨텐츠를 모두 초기화할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소리 영어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개 정도만 골라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반복해서를 클릭해 주면 반복해서 옵션이 선택 가능한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여기 총 5개의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로 마감일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아이들이 과제를 시작했으면 좋겠는 날짜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과제를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는 날짜를 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감일 설정 모달이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 2개의 날짜, 그것을 각각 과제 시작일과 과제 종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2개 날짜 사이에 어떤 요일에 아이들에게 해당 컨텐츠를 반복해서 과제 배정하고 싶은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월수금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마감일이 선택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날짜 빼고 원하는 날짜 추가하고 모든 게 가능하죠. 여기서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일, 다시 종료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반복 해소로는 최대 30일까지밖에 마감일을 선택 못하세요. 두 가지만 참고해 주시면 반복 해소 옵션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콘텐츠를 특정한 날짜에 반복해서 과제 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참고로 마감일을 선택하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들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개의 콘텐츠를 선택을 했고 하루에 1개씩 아이들에게 과제를 하도록 했으니 과제 소요일이 10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마감일을 9일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 경고 메시지가 보이죠? 마감일을 추가하거나 컨텐츠를 삭제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며칠이나 내가 마감일을, 즉 과제 소요일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도 여기에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컨텐츠를 선택을 했고 또 원생을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과제 내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에러가 있을 때는요, 이 과제 내기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다 놓으시면은 무언가 메시지가 보이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도 마감일을 추가하거나 컨텐츠를 추가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무시하시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마감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의 경고 모달이 보여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확실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총 10개의 컨텐츠를 하루에 1개씩 배정하기 위해서는 총 10일의 마감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재 9일의 마감일을 선택했으니 마감일을 추가하거나, 즉 마감일을 하루 더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컨텐츠를 삭제해주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잘 이해가 되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과제 소요일이 지금 하루가 부족하니 제가 하루를 이렇게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마감일을 여전히나 9일 선택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컨텐츠 하나를 이렇게 삭제해도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그 경고 문구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과제 소요일보다 더 많은 마감일을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경고 문구가 보여지고요. 이때도 과제 내기 버튼 클릭하면 이러한 경고 모달이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반복해서로 마감일을 선택하실 때도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오류는 언제 일어나냐? 제가 첫 번째 마감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감일을 정말 멀리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매일마다 다 공부시킬 거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면 과제 소요일이 무려 159일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포인트는 뭡니까? 반복해서로는 여러분들이 마감일을 최대 30일까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 과제 내기 버튼 누르시면 반복해서 옵션의 경우 마감일을 최대 30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9일의 마감일이 선택되었어요. 마감일을 30일 이하로 수정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리셋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 다시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나는 월수금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마감일 설정 버튼 누르셔서 과제 시작일도 다시 선택하고 과제 종료일도 선택하고 그리고 요일 선택까지 해서 마감일을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레디의 과제 내기 방식에 대한 모든 기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 잘 숙지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과제 쉽게 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